미국에 진출하는 부분에 대한 그러한 우려 플러스 중국의 판매 시장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업연구원에서 반도체 산업을 연구하고 있는 김양팽이라고 합니다. 산업연구원이라는 이름이 아직 생소하신 분도 계실 텐데, 우리나라의 산업 전반에 대한 연구를 하는 국제연구기관으로서 우리나라 산업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서비스 산업을 비롯해서 제조업 분야,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에서는 12대 주력 산업을 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의류, 조선, 자동차 등이 있고, 신산업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라는 게 이제 매출이 늘어나야 되고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작년부터 시작된 우리 기업들의 감산 효과, 그리고 최근에는 AI 등 새로운 반도체, 고부가 가치의 반도체 수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AI 반도체라는 게 실제적으로 시장 규모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력 품목을 하고 있는 HBM 같은 경우에도 D램 시장에서 10% 정도 수준으로 아직은 시장은 작지만 그 들어가는 반도체 단가가 좀 비싼 반도체입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주 어려운 고비는 다 지나왔다고 보여집니다. 그 전에 이제 코로나 때 잠깐의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 이후로부터는 지금 반도체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고, 세계 반도체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당연히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도 같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게다가 앞서서 말씀드린 AI 시장이라든지 또 새로운 전자기기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고, 모바일이나 이런 기기들에서 채용되고 있는 반도체 용량도 늘어나고 있고, 전체적으로 볼 때 특별히 반도체 시장이 악화될 상황은 없기 때문에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반도체 호황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경쟁이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반도체 산업의 규모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정부의 자금 지원으로는 지금 현재 그런 투자 규모를 따라가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그런 자금 지원 이외 측면의 지원들, 예를 들어서 인프라라든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이미 계획을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국내 반도체 제조 시설, 설비 이런 것들을 이제 강화를 하고, 기업에서는 학교와 계약을 맺어서 계약학과라는 것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정부 지원으로는 반도체 특성화학과 등등을 만들어서 반도체 인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기업이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으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반도체 공장을 지을 때 필요한 인프라인 전력이나 용수, 부지 등등의 이러한 간접적인 요소들은 사실 기업들이 돈만 있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반도체 공장을 지을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인데, 그것이 정부의 지원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만큼 스피디하게 공장을 건설을 할 수도 있고, 기업들의 그런 운영을 더 빨리 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지원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하고 이제 해리스 이
앞으로 구도로 가고 있는데 이제 이 반도체가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죠. 최근에 이제 반도체 산업에 대한 미국의 그런 규제가 많이 강화되어 있는 상태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이 되든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든 둘 다 중국에 대한 규제 강화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은 첨단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GAA 기술 등에 대한 중국 수출 규제를 좀 더 강화한다는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업들로 있어서는 앞서서 이제 미국에 진출하는 부분에 대한 그러한 우려 플러스 중국의 판매 시장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그리고 계속 그쪽에서 공장을 가동을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제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놓여질 것 같습니다. Maybe this is all a little crazy, but I wanna know if you'd come run away with me, because you are thinking about my love. 산업 동향에 대해서 그리고 국제 동향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고민하고 알려고 노력하시고 연구하시는. 산업이 항상 바뀌는 변수들이 있다 보니까 전문가라고 해도 모든 사실을 알기는 힘들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항상 연락이 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되게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이런저런 근거를 대면서 말씀해 주시는 모습 보면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일본에서 경영 전략을 공부를 했습니다. 일본에서 공부를 할 때 소위 말해서 세계 시장을 제패하고 있던 기업들, 소니, 샤프 등등의 기업들에 대한 경영 전략을 연구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디스코와 같이 반도체 제조 장비 업체들의 그러한 이제 로테크에서 하이테크로 이전하는 그러한 경영 전략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14년 2월에 산업연구원에 입사를 했을 때는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 산업 전문가로 사실은 처음에 채용이 됐었고요. 그러다 15년도에 이제 신산업실로 이전을 하게 됐었는데, 신산업실로 이전을 하면서 그와 예전에 일본에서 공부했던 것과 접목한 이제 신산업 주력 산업 중에 하나인 반도체 이쪽을 담당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반도체 산업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부를 무역학과를 나왔습니다. 처음에 무역학과를 가게 된 계기가 아버님께서 해외 근로자로 계시면서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 그리고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거래 관계들을 조금씩 어릴 때도 이제 기동량으로 듣게 됐죠. 그러면서 해외에 나가서 그러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학과를 찾게 되었고, 대학을 졸업하면서 또 공부를 더 해봐야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가까이 있는 일본을 선택하고 일본에서 공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기업의 경영 전략 그 부분을 연구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연필 다음으로 보통 사용하는 게 샤프 펜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샤프 펜슬을 처음 만든 데가 샤프고요. 그래서 샤프의 이름이 지금 샤프인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예전에 아주 단순한 그러한 필기구를 만들던 업체가 2000년대 제가 공부를 할 때만 해도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세계 1위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추격당하기 전에. 그러한 이제 경영 전략들이라든지 그리고 기술을 어떻게 그렇게 로테크에서 하이테크까지 올리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유심히 보고 연구를 했었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80년대 중반에 시작을 해서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주력 산업의 위치로 올라선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92년도에 반도체가 수출 품목 1위로 올라섰는데, 그 전까지 1위 품목은 의류 부분, 섬유 부분이었습니다. 조선이라든지 자동차 이런 부분들도 우리나라는 같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반도체가 실제적으로 10% 전후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16년까지 이어졌고, 그런데 17년도부터 급기야
이게 17%, 18%씩 올라갔고 지금처럼 27% 선을 유지하면서 반도체가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이제 그 과정에서 제가 그 전부터 지금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지켜보았고 그런 정책들을 수립하는데 제가 그래도 일부 도움도 되었다는 거, 그 부분이 제가 한 것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그러한 업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연구는 특히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정부에서 입안하는 정책에 어느 정도 녹아 들어가는 것이 사실 연구자들이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생각해서 쓴 보고서가 정부 정책 내용에 뭐 한 줄이라도 인용이 되었다든지 그와 비슷한 방향으로서 방향성을 제가 제시를 했다라는 등등의 내용이 보이게 된다면 그것이 제가 일하는 것에 대한 보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970년대) 이후 중화학공업에서 그 다음 먹거리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반도체에 눈을 돌리게 된 거고요. 당시 이제 미국에서 활약을 하시던 강기동 박사님부터 시작해서 처음에는 한국의 반도체 이러한 전 공정, 그러니까 웨이퍼 가공 공정을 들어오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산업에 진출을 선언을 하면서부터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됐다.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 자체가, 국가 자체가 미국, 일본, 독일 이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술을 습득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웠었고, 그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다는 것도 상당히 쉽지가 않은 일들이었죠. 그리고 또 반도체 공장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 앞서 말씀드린 인프라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한 뭐 부지라든지 도로, 그리고 용수, 전기 이런 부분들이 정부의 지원들이 없이는 기업이 당장 이렇게 만들어낼 수는 없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정부가 많은 지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그 정부의 지원으로 인해서 이러한 바탕을 다질 수 있었던 그런 것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세계에서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국가가 몇 개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미국, 일본은 처음부터 시작을 했던 국가고, 독일, 그리고 대만, 이 정도 국가가 지금 세계에서 반도체를 제대로 만들고 있고, 우리나라는 불과 몇십 년 사이에 그렇게 지금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를 하고 있을 정도니까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김양표입니다. 미국의 첨단 산업주들, 그리고 AI 반도체에 대한 그런 AI 거품론이 떠오르면서 주가에는 조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주가와 산업 동향이 같이 늘 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다음 주도 지금 일정이 수요일은 비어 있으니까 그때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강연이라든지 이런 설명, 그리고 기자님들의 뭐 전화 이런 게 좀 많이 오기 때문에 반도체가 핫한 이슈로 부상을 했구나라고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정말로 이제 다방면으로 지금처럼 주식 관련돼서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이제 기술적인 면, 그리고 국내 산업뿐만 아니라 해외 산업까지도 같이 볼 경우에는 뭐 미국의 정책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런 깊이 있는 부분까지도 질문하시는 기자님들이 계시죠. 우리나라가 계속 앞서서 달려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초격차 전략이죠. 기술을 개발을 하고 그 기술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서 또 그 시장에서의 우리가 1위를 하는, 지금 당장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시장은 HBM 같은 거죠. 지금은 이제 AI라는 새로운 또 수요 시장이 개척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AI의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그게 지금 HBM이라는 건데, 그 HBM을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시장 점유율 90% 이상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기존에는 없던 시장에서의 우리의 제품을 먼저 출시를 하고 그것이 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새로운 시장의 개척의 하나일 것이고, 결국 초격차 전략이라든지 기술을 앞서서 나간다, 그런 부분들은 R&D 투자가 없이는 진행이 될 수가 없고, 모든 R&D가 다 100% 성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 10개 투자를 해서 그 중에 2개만 성공을 해도 그 2개 성공으로서 충분히 실패한 8개 부분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또 R&D고 신시장 분야이기 때문에, 그러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말고 그래도 끊임없이 투자를 이어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걸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이라고 해야 되죠, 이런 걸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제가 어떻게 잘 쓰였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꿈이자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업이라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이 대기업, 그것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따라서 최근에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법이라든지 그러한 얘기들이 나왔을 때 왜 반도체 대기업을 정부가 지원을 하느냐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고, 정부 정책을 이발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반도체 산업에 그러한 대기업들만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제조 장비, 소재 업체들, 그리고 그러한 장비와 부품에 들어가는 또 다른 부품을 만드는 작은 업체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도체 산업의 지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반도체 기업에서는 상당히 기술자가 부족한 상황인데, 그러한 인력들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 전체적인 이러한 분위기의 전환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우리나라의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 그리고 그 반도체 산업 분야에 있어서 좀 더 훌륭한 인재들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관심들을 좀 더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You just want somebody. It's just a lonely. Thank you.